아, 아, 아. 저는 저가 외향적인 성격인 줄 알고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반장도 꽤 했고 학생회 활동도 하면서 나름 대외적인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졸업 후 타지에서 외국인들과 몸을 부대끼며 1년가량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땐 제 성격이 조금 변해 있었죠. 타지에서 외롭게 보냈던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전만큼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극단적이었어요. 많이 내향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치도 많이 보게 됐고 남한테 말을 거는 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그리고 딱히 나가거나 친구들을 만나지 않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랬으면 모르겠지만 변한 저의 상태에 저는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전 성격과 계속 비교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다시 외향적인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의 성격은 개인의 의지대로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의 심리학, 사람의 성격은 변할 수 있는가 편입니다. 제가 좀 원래 눈치를 잘 보는 성격이에요. 고민도 많이 하는 성격이고. 그래서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눈치를 많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이 성격이 너무 싫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고쳐보려고 막 격투기 같은 격한 운동도 해보고. 성격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은 분명 저 말고도 수없이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저처럼 성격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성격을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짧아도 좋습니다. 다들 말해보셨나요? 혹시 MBTI를 그대로 말했다거나 그의 영향을 받아 대답을 하시진 않으셨나요? MBTI는 확실히 자신을 소개하기 편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편한 길 중 위험하지 않은 길은 드물죠. MBTI는 다들 아시겠지만 95%가 넘는 중도파를 몰살시킵니다. 거의 공산당 수준이죠.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고작 16개의 샘플 중 배정받은 성격으로 점점 변해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과를 배정받고 그에 공감할 경우 더더욱 성격은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중도파의 외향성을 가진 사람이 I를 배정받고 점점 더 내향적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MBTI의 근원이 된 심리학의 세 거장 중 한 명인 카를 융조차 이런 극단적인 심리 검사는 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격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검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사전엔 성격 및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가 몇 개나 있을 것 같나요? 전문가들이 직접 사전을 넘기며 하나씩 모두 세어보았습니다. 그 수가 무려 수천 개가 넘었다고 하죠. 이것들을 모두 추출하여 비슷한 특성끼리 군집화 시켜봅시다. 수백 개의 군집이 생기겠죠. 그것을 또 군집화하고 또 군집화하고 계속 군집화합니다. 5개의 군집이 남을 때까지요. 미국에선 이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남은 5개의 성격은 openness to experience, 개방성, conscientiousness, 성실성, extroversion, 외향성, agreeableness, 우호성, neuroticism, 민감성이었죠. 이것을 전문가들은 빅5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빅5는 3개 스펙트럼으로 나타났는데요. 각각의 영역을 1에서 100까지의 점수를 매길 수 있죠. 가능한 조합이 무려 수천 가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16가지로 사람을 규정하는 MBTI에 비해 훨씬 다양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람들은 대부분 가운데에서 잘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죠. 이 빅5는 성격 검사 중 비교적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편인데요. 타인들이 보았을 때도 나의 성격과 별 차이가 없고 극단적인 경험이 없는 한 몇 년이 지나도 검사 결과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MBTI보단 이 빅5 검사를 통해 자신을 한 번 더 알아보는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정말 자신의 성격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성격은 비유하자면 찰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엔 말랑말랑해서 쉽게 잘 변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하게 굳어 잘 변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네, 말랑말랑한 상태라면 쉽게 바꾸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랑이들은 제 채널에 딱히 관심이 없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딱딱한 찰흙들은 어떻게 성격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야겠죠.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입니다. 수분은 경험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적절한 경험은 우리의 성격을 변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이 있겠네요. 성격을 바꿔주기 위한 세미나, 예를 들면 토니 로빈슨의 운명과의 데이트 같은 세미나를 다녀오는 것입니다. 혹은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가와의 상담 및 치료 경험이 성격을 바꿀 수도 있죠.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딱딱한 찰흙에 수분을 더해주는 적절한 경험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극단적인 경험은 우리의 성격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성폭행이라거나 부모님의 가혹행위 혹은 죽음 등이 있겠네요. 이런 극단적인 경험들은 찰흙을 그냥 물에 빠뜨린 것과 같습니다. 말랑말랑하다 못해 망가져 버리죠. 이렇게 경험은 우리의 성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서 책을 읽기도 힘들고 심지어 감명을 줄 만한 인생책을 찾을 때까지 책을 읽을 시간은 더더욱 없겠죠. 세미나요. 택도 없습니다. 차 할부금도 남아있고 집 대출금도 남아있고 심지어 학자금도 다 못 갚았는데 무슨 빌어먹을 세미나에 가서 돈을 쓰고 시간을 씁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성격도 같이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가능합니다. 심리치료를 받지 않아도 성격 변화의 세미나에 가지 않아도 심지어 책 한 권 안 읽고도 바꿀 수 있어요. 그 비결은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성격이고 싶다면 당장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모두와 인사하고 잡담을 나눠야 합니다. 성실한 성격이고 싶다면 매일 30분 정도 자신과의 약속을 정하고 꼭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청소라거나 운동이라거나 그런 건 상관없죠. 편한 날, 편한 시간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성격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 사실을 알아차린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 바로 시작하세요.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찰흙에 수분을 보충해줄 경험들입니다. 이런 활동은 실제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쳐요. 물론 꾸준함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는 왜 성격을 바꾸고 싶어 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성격은 당신이 유전받은 것들과 코온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탄생한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성격일 수도 있어요. 수천 수백 개의 성격들은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외향성만 봐도 그렇죠. 더 행복할 수도 있고 주변에 사람도 더 많을 수 있지만 더 위험하고 더 목말라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 성격 역시 생존에 적합한 사회에 필요한 성격이라는 것인데요. 심지어는 민감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감성은 벌어진 일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성격을 말하는데요. 이 수치가 높아지면 우울증과 같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민감성은 과하게 높지 않다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우리가 성격을 바꾸고 싶은 이유는 아마 내 성격의 단점을 보았고 타인의 성격의 장점을 보았기 때문이겠죠. 아마 성격을 바꿔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이 성격이라고 세상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성격 변화가 더더욱 쉽지 않은 것이죠. 당신의 성격이 너무 극단적이지 않다면 당신의 성격은 세상에 필요하고 당신의 성격은 생존에 적합합니다. 그래도 바꾸고 싶다면 응원하겠습니다. 이상